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애가 갑자기 너무 예민해졌어요. 말도 안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하루는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분이 좋다가 했다가 다음날은 죽고 싶다고 해요. 이게 그냥 사춘기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 무슨 병이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은 그 경계선 위에서 마음을 졸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이를 혼내야 할지 병원에 가야 할지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리는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 아이가 지금 겪고 있는 변화가 사춘기의 통과 의례인지 아니면 조울증의 초기 신호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내용을 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설명란이나 댓글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무엇보다 진단은 멈춤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죄책감과 두려움을 조금은 내려놓고 아이와 함께 걸을 수 있는 회복의 길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사춘기, 그건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우리 뇌와 마음이 급격히 성장하는 하나의 계절입니다. 호르몬은 춤을 추고 뇌의 전두엽은 아직 덜 자란 채 감정을 제어하느라 분주해집니다. 뇌는 변형계를 중심으로 자극에 민감해지고 그래서인지 기분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락 내리락, 눈빛은 종종 반항과 슬픔 사이를 오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다 사춘기니까 그래. 지금은 원래 저래. 그냥 좀 지켜보자.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계절을 지나며 감정을 조절하는 법,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가 그렇다는 말은 어쩌면 어떤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춘기의 감정 기복은 하루 이틀 혹은 며칠 안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감정의 폭이 지나치게 크고 기간이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건 단순히 사춘기의 풍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변화가 보통을 벗어날 때, 그 변화가 일상의 균형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물어야 합니다. 조울증이란 무엇일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올라탄 아이와 같습니다. 조울증은 기분의 병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기분, 에너지, 또 사고, 수면, 충동, 자존감,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변화를 일으키는 리듬의 병에 가깝습니다. 의학적으로 조울증은 양극성 정동장애라 불리며 DSM-5에서는 조증 또는 경조증 사파와 우울 사파가 교차해서 나타나는 특징을 기준으로 진단됩니다.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과민해지거나 수면 욕구가 줄고 말이 많아지거나 현실 감각을 잃은 자신감과 충동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뒤를 깊은 우울이 따라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아이가 며칠 만에 무기력과 절망 속에 가라앉은 모습은 부모의 마음에 깊은 혼란을 남깁니다. 청소년기의 조울증은 성인기와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인은 자신의 상태를 어느 정도 언어로 설명할 수 있지만 청소년은 변화 그 자체가 일상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성장통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짜증, 분노, 감정 기복, 불안, 집중력 저하 같은 신호들이 사춘기라 여기고 지나치기 쉬운 이유입니다. 특히 많은 부모님들이 우울할 때만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조울증의 전조는 경조증 상태에서 자신감에 가득 차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밤을 새우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할 때 그게 단지 의욕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 에너지의 분출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 시기가 겉보기엔 긍정적이어서 오히려 칭찬과 응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조율되지 못한 감정과 에너지는 곧 폭주처럼 아이의 일상과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울기에만 아이의 이상을 눈치채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과하게 좋은 시점에서부터 신중하게 아이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조울증 조기 진단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춘기와 조울증 무엇이 다를까? 경계선 위에서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춘기 아이의 감정은 참 복잡합니다. 아침에 화를 내고 점심에 웃다가 밤엔 울기도 하죠. 이런 기복 앞에서 우리는 말합니다. 원래 사춘기는 다 그래. 하지만 정말 다 그런 것일까요? 사춘기와 조울증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감정의 폭, 기간, 그리고 지속성입니다. 사춘기는 보통 감정 기복이 하루 이틀 안에 안정되고 중요한 사건이나 관계 변화에 따라 감정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조울증은 상황과 무관하게 감정이 비정상적으로 고조되거나 극심하게 저하된 상태가 몇 주 이상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너무 극단적이라 일상을 망가뜨릴 정도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의 움직임도 다릅니다. 사춘기의 자존감은 흔들릴 수 있지만 조울증에서는 그것이 하늘과 지하를 오갑니다. 나는 천재야, 나만큼 특별한 사람 없어 하다가 며칠 만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며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현실 기반 없이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극단적으로 떨어질 때 그건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 수면 패턴, 인간관계 역시 중요한 구분점이 됩니다. 사춘기 아이들도 갈등을 겪고 힘들어하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조울증은 수면 시간이 현저히 줄거나 늘고 학교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되거나 갑작스러운 친밀감에 거리감의 반복이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한 반항이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조절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행동의 목적성과 자기 통제력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춘기의 행동은 감정적으로 격해도 어느 정도의 계산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울증 상태의 행동은 자신도 설명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밤샘 아이디어, 충동적 소비, 이유 없는 가출, 극단적 사랑과 갑작스러운 이별 선언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자기 손을 벗어난 것처럼 흘러갑니다. 마지막으로 기질과 병적 변화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본래 감수성이 풍부하고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상 기능을 유지하면서 나타나는 특성이라면 그건 기질이고 성향입니다. 반대로 그 특성이 감정과 행동의 폭주로 이어질 때, 그리고 아이 자신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건 병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춘기와 조울증은 닮은 얼굴로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 우리 아이가 보내는 도움의 신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경계선에서 부모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시기적인 반항일까?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일까? 이 질문 하나가 아이의 삶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늘 말이 없던 아이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그림을 그리고 하루에 몇 권씩 책을 읽고 나는 이제 달라졌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 이렇게 말하며 말하는 속도는 빨라지고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부모는 속으로 안도했죠. 드디어 우리 애가 자기 길을 찾았구나. 하지만 며칠 뒤 아이의 방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식사를 거르고 수업도 빠지며 입을 닫은 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부모는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활기찼는데 혹시 사춘기인가? 감정이 예민한 시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고양된 기분, 폭발적인 열정, 극과 극을 오가는 아이를 지켜보며 부모는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아이가 너무 달라졌어요. 예전엔 조용했는데 요즘엔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많은 부모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반복되는 감정 기복,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아이의 행동들. 이때 부모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은 상담실입니다. 상담사는 아이의 기질을 분석하고 심리적 요인을 탐색합니다. 가정환경, 친구 관계, 내면의 상처까지. 그 모든 것이 사춘기의 혼란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과 에너지가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요동칠 때 그 변화가 심리적 이해를 넘어 뇌의 리듬 자체가 흐트러진 것으로 보일 때 정신과 전문의의 평가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문제는 상담사도 정신과 의사도 각자의 관점에서 진단과 해석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지? 도대체 우리 아이는 어디쯤에 있는 걸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한 방향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와 정신의학 두 영역을 모두 다뤄보며 아이의 전반적인 흐름을 함께 보는 것, 그것이 진단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선입니다. 조울증은 사춘기를 닮아 있지만 그 깊이는 다릅니다. 사춘기는 성장을 위한 혼란이라면 조울증은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병의 진폭입니다. 사례 속 아이는 결국 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개입할 수 있었던 건 부모가 그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춘기겠지라는 말로 넘어가지 않았기에 아이는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춘기인지 병적인 변화인지 혼란스러운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잠시 멈추어 말해보세요. 이 변화는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래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아이를 지키는 첫 번째 힌트가 됩니다. 조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조울증의 평균 발병 연령은 15세 전후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 시절 처음으로 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처음엔 단순한 예민함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엔 사춘기의 징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점점 깊어지고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그런 병일 리 없어.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조울증은 기다린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병이 아닙니다. 진단을 미루는 사이 아이는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기복 속에 갇힙니다. 진단은 멈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진짜 아이를 다시 만나는 출발점이자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고 돕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름을 붙인다고 낙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붙이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것이 오히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조기 개입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2차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학업 중단, 또래 관계의 붕괴, 자존감의 무너짐, 그리고 반복되는 입퇴원과 자기 비하의 악순환. 조울증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뇌 안에 에너지 조절 시스템, 특히 편도체, 전두엽,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감정과 행동을 비정상적인 리듬으로 이끕니다. 아이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뇌가 아직 그 리듬을 조율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아이의 잘못을 고치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의 리듬을 되찾아주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약물, 꾸준한 상담, 그리고 무엇보다 믿어주는 부모님의 태도, 이것이 회복의 삼박자입니다. 조기 개입은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질문을 늦추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사춘기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 그 하나가 아이를 구하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아이에게 전해야 할 가장 강력한 말은 빨리 나아져야 해가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괜찮아. 나는 너를 여전히 믿고 있어. 이 메시지는 약도 상담도 대신할 수 없는 힘을 가집니다. 회복은 기적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같이 살아내는 가운데 서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부모가 먼저 두려움을 내려놓고 연결을 시도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 여정의 일부입니다. 우리 같이 살아냅시다. 오늘 영상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정 기복이 있다고 해서 모두 병으로 단정 지을 수 없고, 감정 조절이 무너진다고 해서 모두 사춘기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 아이를 병으로만 바라보는 대신 그 안에 숨은 도움 요청의 신호를 읽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울증은 조기에 진단되고 이해될수록 더 나은 삶으로의 회복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진단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진단 이후에도 부모와 아이가 서로를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부모는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자신의 아이만큼은 누구보다 깊이 관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뭘 고쳐야 할까보다 함께 어떻게 살아낼까를 고민하는 순간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한 동행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의 마음 약국의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